윤석열하고 권성동하고 텔레그램 보낸 거. 옷을 많이 보내면이라 내가 카톡은 거의 안 쓰고 텔레그램만 쓰는 사람이라 이분들도 저도 지금 윤석열 씨한테 문자 보낼 수 있거든요. 저거 여기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번호. 저번에 한번 공개된 적 있어서요. 내통해서 알게 된 사이가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왜 등 후보 등록 접수할 때 거기에 그대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알게 된 전화번호예요. 어쨌건 여기에 권성동과 주고받는 문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권성동. 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윤석열 엄지척. 우선 저거 보고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하고 수시로 텔레그램을 주고받는구나. 야, 권성동 이상 높아했어. 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것이 VIP 뜻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확 주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요 7월 8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중징계의 한 말이에요. 당원으로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8일 날 그 여당의 이 혼란 상태에 대해서 당무 언급 부적절하지만 국민의힘 어려움에 잘 극복할 걸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의중은 이랬네요. 내부 총질이나 하는 이준석이잖아요, 지금. 네. 야, 이게 참. 요거는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더니 댓글창에 비교할 걸 비교해라 하는데 비교할 거예요. 문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해 드려야 체감적으로 와요. 그쵸. 얼마나 큰 일인지. 네. 정말 이게 정말 이상하고 큰 일이 벌어진 거고 저는 이걸 공개했다고 생각해요. 권성동 대표가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공개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최근에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통령 의중을 가져와서 쐐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윤석열이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상황. 이거 권성동 잘리겠는데? 정말 야비한 건 권성동 아니에요. 이거를 미리 이렇게 공개를 했다면. 네. 차마 국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저도 뭐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 사안을 특히 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선 좀 앞과 뒤가 다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에 개입 안 한다더니. 일부러 깠는지 안 깠는지는 내 의중을 알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안 깔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냥 속마음이 드러나는 아니 왜 있잖아요. 더하죠. 텔레그램에서 설정을 할 때 진짜 중요한 사람은 알림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회의 중에 있는데 알림 설정 유일하게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뜬 거 어쩔 수 없이 봤는데 그 순간을 기자가 놓치고. 근데 그게 그 저장만 윤석열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권성동은 내부 총질이나 하는 지금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는데 아니 혹시 너무나 요새 반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 터진 거거든요. 네, 너무 큰 사건이라 굉장히 이런 큰 생각도 하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러고 있었구나. 이준석 몰아낸 것도 의중이구나. 윤석열이구나. 이런 느낌까지 다 받게 되는. 네. 그리고 여당의 사실상의 대표라는 권한 대행이 딸랑딸랑하는 거 보세요. 야,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야? 전두환 시대나 가능한가요? 민정당 대표가 전두환한테 총선행사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JTBC 어제 보도에서 신기했던 게 각하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각하? 거기 각하라고 나오잖아요. 각하한테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각하라는 표현. 유치하다 진짜. 그 이준석 관련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은 지금 윤핵관들 벌한 듯이 지금 춘판이라고 표현하더만 춘판. 지금 저 마삼중 저격자
지금 어떻게 봐요? 이준석이 마삼중의 저주로 지금 네. 전국을 떠돌고 있는데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무조건이야 부르고 춤추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 선거를 지금 심의를 돌려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또 1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죽는 길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언론 보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뭐 이게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면 이라고 했듯이 이게 만약에 민주당 대표 이준석이었다면 언론이 지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는 여성 단체에서도 이준석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이준석 개인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막 주제 파악 못하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리스크다. 윤석열 윤핵관 입장에서 얼마나 안 입곱게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대로 다시 돌아오면 다음 그 당대표가 됐을 땐 심지어 총선과 연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명줄을 죽이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삼중이 싫으면 윤핵관에 빙의해서 말하잖아요. 황희디 이사가. 청년 정치 자체를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리고 이 갈라치기를 해놔가지고 굉장히 그 여러 한국 사회가 지금 되게 꼬였다고 생각해서 이 개인에 그러네.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가 그럼 없습니다. 나쁜 놈이네. 그럼 윤석열이 잘 몰아낸 거죠. 근데 그 윤석열 측의 수단은 또 반대합니다. 그건 그렇구나. 잘못됐죠. 결국은 양비론이네요. 그러니까. 참. 근데 문제는요.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 이준석이 계속 1등 나온다는 게 리스크에 또 저 당에서는. 이준석이 어느 정도 탄압받는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지금 내쫓김 당했다, 터사고팽 당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조원 CNI가 16일에서 18일 날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조원 CNI 이준석 25.2, 안철수 18.3. 지금 윤석열은 안철수 미는 거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 장제원 사무총장 이게 이제 정설이니까. 그다음에 나경원 나오고 그러고. 그리고 저 광주 방송 KBC 간 여론조사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준석 22.9, 안철수 20.4, 나경원 12.0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그 요구가 있어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털어내고 나면 남는 게 안철수 나경원밖에 안 남거든요. 털어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는 검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이게 결정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경찰 수사 네. 결과가 네. 이준석 운명을 가르는 거죠. 성상납은 받은 게 맞다라고 나오면. 그런데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것저것 뭐 뒤지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 그 카톡방에 돈다는 얘기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흉흉한 소문들, 예. 그거에 대항하는 이준석 대표 이 행태가 이게 삼국지나 성경에 보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대응,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여러모로 정말 대단히 보기 어려운 진풍경을 그렇죠. 지금 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당의 당대표가 백수광부가 되어 전국을 전전하면서 슬퍼함과 준판을 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 코스프레 같은 거야. 나 미친놈이야. 상갓집에 가서 네. 개처럼 기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무서운 노림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상은 이준석이 보란 듯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란 듯이 땡깡 부리고 다니는 거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대놓고. 근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본 그 말갈량이 삐삐를 쓴 작가의 일대기 영화에도 정말 괴로운 순간에 주인공이 그 무도회 하는데 와서 혼자 막 그 광란의 춤을 춰요. 정말 그 상황이 견디기 어려울 때. 그런 본능적인 몸부림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깝깝할 거예요. 네. 윤핵관도.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그 당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가 최근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방문 비용을 갖고 그걸 공개를 해버려요. 과하게 썼다 이거지. 왜 네가 우크라이나 가서 왜 그 법인카드 한도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이준석을 전방위로 포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핵관 그러면 뭐 장제원이나 권성동만 있지만 실제로 윤핵관 되고 싶어하는 최고위원들이 이준석을 다구리 놓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희두 이사가 마삼중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사람이라는 게
죄감 입지 사람이 미울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당대표 됐을 때 칭찬하는 글 써서 비판받았었거든요. 왜냐면 기대를 한다. 왜냐면 네. 어쨌든 저렇게 노력을 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저 자리까지 간 건 어쨌든 그 이준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대한민국 청년 정치가 달라진다고 봤기 때문에 응원도 하고 뭐 기대감 있다는 글 썼다가 좀 일부 비판을 받았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행보, 특히 올해 초에 이재명은 뭐 가족을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 이딴 말하는 거 보면서 이 인간은 냅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특히 저는 이준석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개판될 수밖에 없는 게 제2의 이준석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보고 최근에 박민영 대변인이 그 같은 당 대변인 또 공개적으로 비난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이 대목에서 꼰대 소리를 들을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아쉬운 것,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네. 한마디로 진정성을 묻게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아무리 정치권이 아사리판 같지만 관통하는 하나는 있는 거예요. 퍼블릭 마인드. 결국은 공적 마인드. 맞죠? 예,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과의 갈등의 소재가 성상납 의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춤판 벌이고 윤핵관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메시지가. 이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준석하고 윤석열이 둘 다 싫어하죠. 근데 방송 컨셉 때문에 그래요. 고품격 이간질 방송. 실제로는 지금은 나는 이준석 편 들 때라고 생각해요. EJ 전법인 거지.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열해 요 느낌. 그러니까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 이준석을 저격하고 막 그럴 때 이게 과연 김건희 뜻일까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권성동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이준석이 내부 청지를 뭘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대선 때 과정에서 그런 정도가 내부 청질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마어마했죠. 가출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뒤끝이 장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겼는데. 네, 이준석이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는 그 저격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 대선 후보일 때에 그 뒤끝을 장렬시켜가지고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가 나가니까 난 너무 기분 좋아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대통령이란 자가 할 말입니까 그게? 근데 대통령 그 후보 시절 때 사람 바보 만들긴 했었어요. 막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완전 바보 만들고. 그 본인이 더 돋보였던. 네. 막 연습 문제에서 또 거리에 횡하게 해가지고 또 바보 만들고 그 족발 열차 해가지고 논란 키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디테일인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각에서는 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젊은 남성 중에 누군가가 이준석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값을 키우려고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또 피해자인 것처럼 여론 형성된 건 막자. 전 딱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냥개를 윤석열이 써먹고 지금 삶아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준석을 사냥개로 키워서 윤석열을 사냥하고 우리가 삶으면 돼. 좀 순서가 있어야지 이 사람아. 토사구팽 그럼. 곱하기 토사구팽. 역토사구팽 해야지 지금. 네. 어차피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이준석은 여러분 때릴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방송 시간을 이 시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8시로요? 네, 왜냐하면 동접도 많고 슈퍼챗도 많아서. 그런가? 아, 왜요? 아니요, 좋아요. 지금 이제 이 슈퍼챗 4주. 아니 제가 최근 방송 중에 가장 동접이 많습니다. 지금 19,000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로서는 방송 시간을 우연히 8시로 한 거 외에는 우리는 똑같거든요. 그런가?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약간의 블루오션 플러스 블루오션. 플러스 틈새 시장을 찾아냈어 지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8시 하는 게 어떨지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정말 고맙습니다. 네. 빨간색 최고. 저분은 누구? 정의정님. 감사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우영우 정의정. 자, 정치색이 참 비열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대통령 좀 됐으면요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치하면 안 되고 플러스 정치를 해야 돼. 이준석에 대해서 그런 뒤끝은 오히려 자기가 감싸 안고 형님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가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부인 팬클럽 회장까지 막 이준석 저격하는 김성진 변호사가 돼버리고 막 완전 아사리 판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어머나 또 네 고맙습니다. 저 명 박사님이 이재명이라는 뭐 소문도 있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명 박사님. 감사해요. 자, 야 진짜 근데 요거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한 그 에피소드로 남지 않을까요? 그 당장에 저는 그 메시지 관련해서요. 오늘 권성동 대표가 공개한 그 메시지 관련하여 이런 일은 제2, 제3 또 생길 수 있겠구나.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이 휴가를 이제 월요일부터 간다고 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 언론 매체에 9일 동안 안 보여요. 저는 그것마저도 지지율 올리기 전략이라고 봐요. 나타나면 논란거리가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기대하는 스타 장관들의 활약이. 스타 장관 있잖아요. 박순애. 네, 그 활약이 또 있기 때문에. 박순애 단독 또 나왔어. 굉장히 스타야. 자, 내일입니다. 이게 그죠? 지금 이게 예능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스타가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스타. 저도 이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젊은 남성들 중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정서에 전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정치를 게임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머 시절에도 같은 게임단이지만 상대 대결 선수로 만나게 되면 서로의 어지간한 도발이라든지 조롱 이런 거 다 허용되거든요. 그 문화가 그런데 마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온라인에서 뭐 같은 당 사람을 뭐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도 그 게임의 차원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용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갑자기 물리적을 행사해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낸다든지 게임 갑자기 하다 말고 뒤통수를 쳐버린다든지 이런 느낌이니까 거기에 몰입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공정하다. 이준석을 상대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비겁하게 치는 거 아니냐라고 분노하는 거라서 그거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라는 거기에 대한 문제보다는 불공정하게 이준석을 찍어낸다라는 그 정서가 있다는 걸 민주당이 잘 캐치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올까. 맞아요. 결국 핵심은 기세거든요, 이게. 아니 언제부터 민주당이 20대한테 버림을 받았냐고.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네. 20, 30대, 40대 정도는 늘 민주당을 찍었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한테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성동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리스크가 있잖아요. 9급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7급 시켜달라고 했더니 9급이 됐더라.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걸 서울이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자가 공개된 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대통령실은 답을 못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자기 당대표 권한대행의 일이라 공개적으로 메시지도 못 내고 하는데 윤석열은 부글부글하죠. 그렇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오늘 그 KBS, MBC, SBS, JTBC 심지어 TV조선까지 이거 어떻게 보도하나 좀 보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이건 정말 이상하고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결국에는 그거네요. 대통령 리더십 없지. 그 당대표 지금 권한대행도 리더십이 없지. 흔들흔들해요. 심지어 우리가 낮방송에서 까드렸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리더십 완전 잃었어요, 지금. 네. 그렇죠.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려. 리더십이 흔들린 데다가 지금 국가 시스템이 붕괴돼 있어.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요. 원전에 투자하고 막 이런 짓 하잖아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씀만은 삼가주세요. 그러니까요. 속마음이 나와버렸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이 지금 그 부분이 있네. 잠깐만 이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권성동이 지금 해명이 나왔어요.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명? 네. 권성동입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당연히 죄송해야겠지.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께 국민의힘의 통큰 양보로 국회가 정상화되었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띤 질의를 통해 국민께서 힘들어하는 경제난을 이겨내려 됐고 대통령께서도 당소속 의원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내부 저격, 내부 총질.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전혀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했다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어 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됐고. 진짜 에이. 어머 너무 아름답다. 너무 혀가 길다. 네, 그죠? 저 글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요? 네, 너무 아름답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서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비현실적이에요. 평상시 때 전혀 안 그러던 분이 처음으로 그랬는데 네. 그게 우연히 딱 걸렸네. 그리고 오해 아닌 것 같은데. 네. 참 아이고. 전혀 해명이 안 됐어요. 해명이 안 됐어요. 네. 지금 당황한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뒷담화하는 것을 대통령이 뒷담화하는 걸 들킨 거 이거 굉장히 묘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요. 저는 국회 본회의장은요. 언제든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항상 의식하고 있죠. 항상. 당연하죠. 그래서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준석의 반응이 궁금해져요, 지금 이제. 아, 생각해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국감 도중에 비키니 사진보다 걸린 적도 있잖아요. 아, 그게 다른 분 아니고. 아니, 권성동. 고소당할 수 있어. 맞아요? 아니, 이거 진짜 맞아요. 국감장에서 비키니 보는 권성동. 아, 그게 새누리당 낫습니까? 의원이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런 경험이 더더욱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뒤에서 찍힌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런 사례가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남의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처럼 뒤에서 언제든 찍을 수 있다는 걸 네, 알고 네. 들어가는데 모든 의원들이 심지어 자기는 그걸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아놓고도 지금 저렇게 했다는 건 과연 이게 지금 웃고 있을까? 황당해 할까? 당황해 할까? 그러네요. 저는 웃고 아니, 있을 거라 봅니다. 굉장히 이거 합리적인 거예요. 저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조선일보가 제가 제 노트를 찍어서 본회의장에서 네. 그거를 사회면 톱으로 실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엄청 조심했거든요. 그러네요. 2015년 사건이네요. 권성동 국감 도중 비키니 사진보다 들통. 네. 이분 참 취향이 참 훌륭하시단 말이야. 참 진짜. 우리 황희도 이사 말이 맞네요. 네. 굉장히 이거를 의도적 노출이 아니면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 저는 그 원래 대표나 원내대표나 그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건 의도적인 노출이 아닐까. 그런 짓 많이 하죠. 네네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페이북에 올린 글이 저건 예기치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올리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생각보다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일부러 노출을 시켰는데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이 엄청 욕먹을 거라는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노출이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봐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정치에 뭐 초단이 있고 10단이 있고 정치 9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권성동 몇 단 정도 되세요, 보시기에? 이거는 뭐 너무 즉자적이라. 이거는 대통령과 내가 이렇게 나누는 사이다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사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줬을 때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를 계산해서 몇 수를 내다 그렇죠. 봐야 되는 건데 저 페북 글로 보아서 저 페북 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오해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안 풀리네요. 네. 근데 권성동은 지금 하루가 멀다고 서러워하잖아요. 뭐 공무원 합격은 대치동, 그 대통령실 합격은 권성동 뭐 이렇게. 대치동은 사실 그 대입이죠. 동작 안 나오고 노량진동이라고 해야지. 네.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설화가 막 만들어지면 있잖아요. 당대표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리더십을 잃어가기 때문에. 저 사람 불안한 사람이네. 지금 설화가 너무 많다. 그죠? 네. 예. 경찰들의 충정을 그걸 쿠데타로 비유하는 스타 장관도 있고 정말 설화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못하는 애한테 너 못한다 그러면 계속 더 못하게 되는 그 요소가 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이나 집권 여당이 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요.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빨질하고 더 빨질하는데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예요. 네.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더 세게 가잖아요. 경찰들 바로 징계 때려버리고 노조가 파업을 풀자마자 손해배상 이야기해버리고 네. 법과 원칙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것들 번번이 깨지고 있잖아요. 국민 여론에서. 뭐 북송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윤석열 집권 2년 반 지났다고.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모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시기예요. 어디부터 해야 되냐? 대통령실부터. 네, 그런 시기인데 이거를 휴가 가고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신북풍몰이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제부로 실패한 거고 오늘 뒤끝이 장렬해서 또 몇몇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정 정국으로 넘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태도 때문에 신뢰를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다 내놓고 여야 협치하는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연정하자고 할 정도로 다 내놓겠다 했던 그 정도가 아니면 위기 극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총체적 난국이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거 헤어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수렁에 빠지면 내가 빠져나오려고 발을 딛는 순간 더 빠져요. 네. 딱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국가 시스템까지 붕괴된 상태. 그러면 네. 결국 피해는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불안하고 물가 6%가 뭡니까? 네. 그리고 주식 시장은 불안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하고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오르고 이런 총체적 경제 위기 속에 민생고에 국민들이 허덕이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는 비난하는 저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참 많이 부끄러워. 아마 지금 윤석열 대노해갖고 술 마시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봐봐. 자기 당 대표를 뒷담화한 거를 그대로 들키는 이 모질이가 있어요. 근데 뭘 하더라도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하게 되는 현실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9일 동안 윤석열을 공식적으로 안 못 보게 됩니다. 9일 굉장히 기네요. 토요일, 일요일부터 그다음에 공식 휴가는 월, 화, 수, 목, 금. 또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9일. 아, 지지를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정말 텅 비게 되나요? 자, 윤석열 씨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지율 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대치에 대해서 저는 인수위까지 포함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썼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음이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렇다고 지금 장관 내각을 교체해가지고 무슨 일을 바꿀 수도 없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 됐어요 지금. 네, 스타 장관으로 극복하려고. 네. 스타가 지금 뭐 박순애 씨나 뭐 스타가 됐지 뭘. 내일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고생하셨고요. 네. 덕분에 저 스포츠 사주신 분들이 많네요. 명 정말 박사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MGDRGDO님. 최민희 의원님, 황희두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제 이름 없기 때문에 패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다. 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네. 생활을 물러갔다가 또 내일 낮방송에 다시 올게요.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